오늘도 세대를 이어 우리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는 위대한 정신, 위대한 전통이 어떤 혈로를 헤쳐 이룩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재부인가를 숨음이 새겨주는 항일혁명의 전부. 여기 백두산 미령에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의 광풍을 이겨내며 붉은기 펄펄 휘날리는 귀틀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남어두회의 방침에 따라서 이 사령부 귀틀집을 1936년 9월 하순에 건설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7년대 그 사중대장이었던 리동학 동지가 책임지고 이 사령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조국 해방될 때까지 이곳에 고점을 두시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로 령도하셨습니다. 그 미령건설 진행될 때 항일의 여성용 김정숙 동지께서도 이제 미령건설에 참가하셨는데 그 어머님께서는 몸소 이 창문과 출입문의 위치와 크기도 바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때 그 바굿물에서 이제 시원한 샘물도 길어다가 이제 미령건설에 참가한 대원들에게 권하시면서 그 백두산 미령건설은 사령관 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중대한 사업이며 조국 해방의 그날을 앞당기는 용의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대원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 앞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여기 백두산 밀령 사령부에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예, 1937년 7월 17일에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회의와 1938년 5월 19일 국내에 파견된 서부대 책임자, 정치공작원 및 통신원 회의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회의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의가 1937년 7월 17일에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회의였습니다. 이때로 말하면 일제가 중일 전쟁을 도발하고 국제당에서 좌경 모험주의적인 요라 원정 노선을 두 번째로 강요하던 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혁명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대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국제당의 요라 원정 노선에 대한 태도 문제도 달리는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처음부터 요라 원정 노선에 대해서 조선혁명의 자주적 원칙과 유격전의 요구에 저촉되는 자경 모험주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원칙적 입장도 천명하셨습니다. 지금 방안이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방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사업하시고 작은 방에서 전령병들 사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계 지도는 1939년 12월 17일 그러니까 육가성복제소 습격 전투 때 로획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령병을 했던 전문섭 동지가 지도를 간수하고 있다가 조선혁명 박물관에 전시했댔는데 1987년도 이제 우리 미령을 개용하면서 이게 사령부에다 전시했습니다. 저 우측 벽면에 보면 커트 전시되어 있는데 저 커트가 우리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버천보 전투를 지휘하실 때 입으셨던 커트입니다. 그렇습니까? 야, 네. 버천보 전투 때 예. 입으셨던 커트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방록금 동지가 지하 공장 나갔다가 저 운해생 목세루천 옷 한 벌감을 구해서 우리 미령 재봉대에다 보내면서 이제 수령님께 꼭 새 옷을 지어드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미령 재봉대에서 커트를 만들었는데 우리 수령님께서 저 커트 처음으로 입으시고 이제 버천보 전투 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두산 미령 사령부에다 저 커트를 전시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을 때면 이곳에 그 지방공작 서조가 있으면서 이 지방공작 서조가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941년 6월부터는 항일의 여승용 김종숙 동지께서 직접 맡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백두산 미령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혁명의 중심적 용도 거점이었고 우리 혁명의 중핵적인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였습니다. 정말 서장동지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미령들에서 이 마동이, 권영벽, 이 박노근 동지를 비롯한 이 수많은 우리 정치 공작원들이 전국 각지로 떠나갔고 또 이 미령에서 리재순, 박달, 박인진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국내 혁명가들이 이 새로운 혁명의 불길을 지피기 위해서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투사들의 불굴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동지들, 혁명의 사령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동지들, 내가 걸은 길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백두산 아름드리 원시림을 찍어서 벽이며 지붕이며 쌓아올린 기틀집 등잔불 깜빡이는 나직한 방에서 장군님께서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 밤은 무척 깊었으리 난로에 끓던 돈물도 찾아들고 등불에 흔들리는 장군님의 모습 비낀 창가에는 허옇게 성의가 불리는데 깊디 깊은 사색의 신년에서 깨어나신 장군님의 손은 조용히 턱에서 물러난다. 연필을 달래시어 물결을 일으키시는 책상 위에 한 장의 지도요. 장군님께서는 지그시 연필에 힘을 주시어 원수들의 진지에 화살표를 집중하신다. 가자, 어서 대오를 이끌고 가자. 튼튼히 모장을 갖추고. 이렇게 깊어간 백두의 밤이 몇 밤이나 되던가 몇 천 밤이나 되던가 등에 걸린 메뚜깃을 추결내시며 장군님께서 미령의 창문을 여실 때 날이 밝는다. 백두산 밀림에서 저극의 태양이 솟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8년 8월 18일에 이제 처음으로 이 사령부 기틀집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백두산 미령은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 전반적 조선혁명의 중심적 령도 거점이었다고, 이 사령부 기틀집을 비롯한 혁명 전적지들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야 할 우리 혁명의 기중한 제보인 것만큼 원상대로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3월 22일에 백두산 미령 사령부를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정말 거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무장 투쟁 시기 풍찬로수 가시면서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시고 또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시며 간과한 행군길을 걸어다니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이룩하신 혁명 업적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가 하는 데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셨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눈미도 다 막지 못할 수수한 동기와 지붕을 이고 통나무로 벽을 세운 서박한 기틀집. 이 추녀 낮은 집에는 수십 송상 북방의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늘도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역사적인 백두전구예로의 행군길에 오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저 깃발대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깃발을 보라고. 기폭은 크지 않아도 저 붉은 깃발이 조국 광복의 불바람 백두의 폭풍을 안아왔다고. 조선혁명의 사령부, 항일혁명 전쟁의 최고 참모부였던 이것이 바로 백두산 행군길의 기본 목적지라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뜨겁게 안아보신 것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창조한 백두의 혁명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부철한 수령 결사옹이 정신,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 정신이었습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원수님, 이측도 후방도 없는 빙설천지에서 아시아의 맹주로 자초하던 제국주의 강족과 맞서 싸운 힘도 이 정신에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 혁명 전통의 밑뿌리로 되었다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억센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되새겨볼수록 사회주의 조국을 꿈으로 소중히 그려보시며 험산 줄령을 강이한 의지로 헤쳐넘고 뚫고 넘으셨을 수령님의 심중을 걸음걸음 뜨겁게 새겨 안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무한한 세계가 우리의 가슴 불태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혁명의 전치모를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 한 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그래서 마음과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지지만 힘이 용솟음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우리의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이 정신은 경의대원들이 생활하던 깃털집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경의대원실입니다. 1936년 9월에 사령부가 꾸려질 때 함께 건설됐습니다. 처음에는 7년대 사중대가 있다가 후에 경의대원들이 병실로 됐습니다. 경의중대가 조직된 것은 1937년 3월 안도현 수피창자 미령에서였습니다. 이 경의중대가 조직되게 된 데도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안에 경의중대를 조직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석고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댔습니다. 그러다가 수령님께서도 1937년 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 대원들의 제의를 정말 거역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두산 지구에 미령들이 많이 건설되면서부터 적들이 정말 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려고 정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놈들은 그때 그 밀정들과 암해분자들을 정말 사령부가 있는 미령에도 자격을 침투시켰고 또 원정을 딸때면 거기에도 들이밀었습니다. 이 자들 속에는 정말 덕기를 가진 자도 있었고 비수를 가진 자도 있었고 지어는 독약까지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무놈들은 보면 그 지하 조직들의 은밀히 침투해가지고 가짜 열성을 부려가지고 신용을 얻은 다음에 그 조직적인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유격대 입대해가지고는 항상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이로부터 부득불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휘관들이 수령님께 계속 경의대를 조직해야 된다는 거 사령부 호의 임무 가지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37년 3월에 안도현 수피창자 미령에서 경의중대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때 첫 경의중대장으로서는 리동학 동지가 임명됐습니다. 네, 그 리동학 동지에게는 그 봇다지라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 봇다지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리동학 동지가 그 평시에 말을 너무 빨리 하고 그리고 대원들을 쉴 새 없이 이렇게
복달질하곤 해서 예. 이제 후에 대원들이 그 복달질이라고 이렇게 불렀댔는데 그게 이렇게 말이 예, 흘러오면서 이렇게 복달이라는 이런 별명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경희대원들은 다 그때 만산 출신의 나어린 그렇습니다. 수녀님께서 정말 경희대원들을 다 어린 대원들로 꾸려주다 보니까 늘 그들을 정말 병아리처럼 품에 안아 키우셨습니다. 경희대원들이 수녀님을 정말 호의해야 되겠는데 반대로 수녀님께서 그들을 덜봐주시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는 늘 정말 이 대원실에 자주 나오셔서 경희대원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그들의 교사가 되셔서 학습을 지도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비서처에서 출판한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특기를 주시고 그 대신 책을 본 독후감을 글로 우리무시 받아내곤 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때 경희대원들은 그 사령부 호위 임무도 본때 있게 수행했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령부를 호위한 경희대원들의 모습이 대원실 벽에 붙어있는 구호에 역력히 어려 있습니다. 사령부 경희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신변을 보위하는 데서는 자그마한 타협이나 주저도 절대로 용서치 않았고 지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리곤행이라는 10대의 애절문 경희대원도 있었습니다. 그가 장백현 15도구 전투 때 몸으로 나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적들은 그날 사령부가 있는 지휘처에 집중 사격을 가해왔다. 리곤행이 몇 번이고 지휘처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자고 하였으나 나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자리는 저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적탄이 불시 나에게로 쏠리기 시작하였다. 이 비급한 순간에 리곤행은 두 팔을 벌리고 몸으로 나를 막아섰다. 그가 방패처럼 나에게 안긴 순간 적탄이 그의 다리뼈를 부숴 놓았다. 온몸이 피투성이 된 리곤행을 품에 안고 정상자리를 살펴보는 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그가 후방병원에 후송된 후 편지를 썼다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였다. 1953년에 항일혁명 투쟁 전적지 답사단은 장백의 항일 전구를 편답하던 과정에 불 속에 그슬린 채로 흙속에 묻혀있는 리곤행 동지가 쓴 편지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령관 동지, 그동안 험한 길, 위험한 전투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령관 동지의 깊은 사랑 속에서 오늘도 병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석의 눈이 사령관 동지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라던 지난날이 생각나 잠들 수 없습니다. 어려서 원수들에게 부모를 잃고 사령관 동지의 품에서 자라며 부모의 원수를 갚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배운 제가 손에서 총을 놓고 누워있게 되었으니 가슴에서는 불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위대한 사업인 조선혁명의 승리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이 몸을 다 바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은 참으로 참기 어렵습니다. 한시바삐 완치되어 사령관 동지에게로 혁명대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940년 6월 14일 후방비령에서 지뢰를 받다가 불의에 달려든 적들에게 체포된 리곤행 동지는 매일같이 들이대는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며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성령은
한일의 불길 속에서 우리 혁명의 고귀한 유산인 수령결성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창조한 혁명의 1세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충실성의 전형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초보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보이라. 우리 선열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 옆에 노인들 차지 말라. 우리 선열의 해골이 그 돌 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사령부 귀틀집에서 조금 떨어져서 정일봉을 배경으로 아담한 귀틀집이 한 채 서 있습니다. 우리 인민 누구나 만경대와 더불어 마음의 고향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백두산 미령 고향집입니다. 청포성이 울부짖던 항일전의 그날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알아 키운 거향집. 위대한 계승의 만대가 열린 역사의 집이건만 문패는커녕 자그마한 표식비마저 없는 너무나도 소박한 깃털집. 백두산 미령 고향집은 서부대 성원들이 1941년 6월 중순 김종숙 어머님께 지어드린 곳입니다. 1941년이면 우리 항일전쟁사에서 41년도 바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오목한 시련이 닥쳐온 시기였습니다. 그해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 대처에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밝혀주시고 또다시 원종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사령부와 국내에서의 서부대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거점들을 꾸려야 하는데 이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생각하시다가 김종숙 동지를 백두산 지구에 남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미령에 남게 된 한창봉, 김준익 동지를 비롯한 서부대 성원들이 훗날 위대한 장군님의 생가로 된 이 깃털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일혁명 투사 그 항순이 동지가 해상한 데 의하면 그때 김종숙 어머님께서 그 서부대를 이끄시고 미령에 나오실 때 왕청년 잡히고 어림시 비밀근거지에서 김일 동지가 김준익 동지에게 따로 임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령에 나가면 사령부 가까운 양지바른 곳에 그 김종숙 동지를 모실 집을 한 채 잘 꾸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시면 그 반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지으라고 이제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나왔는데 어머님께서 그 간백산 미령에 다녀오시는 기회에 이 집을 3일 동안에 적극 지었습니다. 3일 동안? 예, 3일 동안에. 1942년 2월 16일 바로 이 기나전 귀틀집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민족의 일대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변의 날은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소박하게, 너무도 예사롭게 흘러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백두산의 이깔나무들의 구호로만 기록되었고 부모님들과 항일혁명 투사들의 기억 속에만 새겨지게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지 그 얼마 후에 무산군 삼장경찰서장이라는 자가 함경북도 경찰부장에게 보낸 그 사상범죄 검거월보의 가난권이라는 이 문건에서 하늘이 점지하여 옥동자가 백두령지 삼지연에서 출생하였다고
이런 전시 민심을 소란시켰다. 이 옥동자는 장래 조선을 독립시킬 장군으로 된다고 하였은즉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독립된다. 그런데 독립을 달성하자면 각 관공서의 관리들을 요청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성취에 떨쳐나서라고 하였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이신 김종숙 동지께서는 원래 백두산 미령에 계실 때마다 재봉소에서 묘대원들과 함께 생활하시곤 하셨습니다. 재봉소는 1936년 9월에 사령부가 꾸려질 때 함께 건설됐습니다.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에는 재봉소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백두산 미령에 건설된 재봉소고 다른 하나는 서현지봉 미령에 건설된 재봉소입니다. 여기 백두산 미령 재봉소와 서현지봉 미령 재봉소의 차이점 뭡니까? 사명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 미령 재봉소에서는 백두산 미령과 사자봉 미령, 검산 미령과 선호산 미령, 압록강한 미령에 있던 서부대 성원들과 이곳으로 드나드는 성원들의 군복 제작과 수리를 맡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지봉 미령 재봉소에서는 간백산 미령과 서현지봉 미령, 무두봉 미령과 쌍두봉 미령, 대각봉 미령 이렇게 이 미령들에서 활동하는 성원들의 군복 제작과 수리를 맡아 있습니다. 1943년 3월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백두산 미령 사령부에서 후방부문 일꾼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백두산 미령 재봉소에서는 백두산 지구에서 활동하는 서부대 성원들과 또 외부에서 드나드는 성원들의 군복 제작과 수리를 맡아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변장옷들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재봉소에서는 저국이 해방될 때까지 많은 군복들을 수리했고 또 필요한 변장옷들도 만들었습니다. 항일의 여성용 김종숙 동지께서도 이 재봉소 사업을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1937년 7월과 1938년 5월 이제 백두산 미령 회의에 참가하러 오셨을 때에는 이 재봉소에 계시면서 재봉소 사업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41년 6월부터 1943년 3월까지 우리 미령에 장기간 나와 계실 때에는 고향집에 계시면서 자주 이 재봉소에 나오시어 재봉소 사업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아드님 촛돌 때 이 군복도 바로 여기 재봉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향집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쪽무이 포단도 대원들이 이 재봉소에서 만들어 올린 것입니다. (1941년 6월) 중순 어느 날 백두산 미령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로부터 고향집을 짓게 된 사연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김종숙 동지께 동무들이 성의를 다해서 꾸린 집인데 앞으로 혁명투쟁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답하기로 하고 이왕 마련된 집이니 그 성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1943년 봄까지 이 고향집에 계시면서 사업하셨습니다. 바로 이 소박한 깃털집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년 시절이 흘러왔습니다. 그 시절은 위대한 장군님으로 하여금 피어린 항일혁명 전쟁 역사에 가장 나어린 체험자, 증견자로 되게 했습니다. 장군님 탄생하셨을 때 여기 백두산 미령의 생활 형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을 감싸안을 이 포단 하나 병변이 마련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우리 장군님을 군용모포로 감싸 안으셨고 또 깊은 밤 추울 때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더 쌓아 안으셨습니다. 미령에 있던 대원들은 정말 백두강명성을 안아올리신 우리 어머님께 포단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하는 자기들의 그 심정이 모두 안타까워서 이제 입고 있던 이 군복에서, 그러니까 섬옷에서 한 줌도 좀 섬들을 뽑아내고 또 배낭 속에 건사했던 그 자투리 촌들을 모아서 우리 어머님께 자그마한 쪽무이 포단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원들은 그 포단을 내놓으면서 너무도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우는 대원들을 달래시면서 울지들 말라고
동무들의 성리가 깃든 이 포단이 제일 좋다고 하시며 앞으로 저국이 해방되면 오늘이를 옛말처럼 이야기하며 살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저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정말 이 정무위 포단을 듣고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미령 생활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제 그 어머님께 말린 산나물국에 통강냉이 음식밖에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님 몸이 너무도 쇠약해지셔서 이제 끼니 때마다 어리신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미음을 따로 끓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쌀 미음이 아니라 이제 통강냉이를 삶은 물이나 또 밀가루에 소금 묘다를 넣어서 끓인 묽은 밀가루 미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나마 떨어질 때면 이제 굶으실 때가 더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장군님처럼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이 세상 위인들 가운데 우리 장군님처럼 배를 골아본 위인은 없을 것이라고 가슴 아프게 결시하셨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기아를 이겨내는 가정이 인간의 우지를 키워준다고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배고픔과 싸우는 나날에 우리 흉명 손녀들이 지냈던 순간 동시적 우리를 체득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겪으신 그 체험들이 우리 장군님의 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 시절 대원들이 풀죽을 두시면 같이 두셨고 그들이 굶으면 같이 굶으셔야 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대원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머리 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한 대원이 쌀 한 대나 되는 이런 쌀을 구해서 버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명의 대원이 가지고 오렸는데 놈들의 추격을 받다마니 한 대원은 희생되고 다른 대원은 이 쌀배낭을 무조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기고 굴로 끝내는 미령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도 그만 희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눈물은 머금으시고 그 쌀배낭을 터셨는데 한 배낭에다 대던 쌀이 놈들의 총탄에 배낭에 구멍이 뚫리다마니 통쌀은 하나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쌀로 어머님께서 한 공기 밥을 지으시오 어리신 장군님께 드리셨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이웃 땅에서 저국의 백미밥을 구경도 하지 못한 오아저씨와 함께 들겠다 하시며 밖으로 나가시오. 그가 올 때까지 온솔 입김으로 불어가시며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어머님께 물 2사발을 청하시고 그 한 공기 밥을 절반 떠서 오지르 동지 밥그릇에 놓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이렇듯 그 탄생부터가 의미심장했고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 또한 남달랐습니다. 항일무장 투쟁의 간고성과 복잡성, 가열처절성은 이 투쟁의 담당자들인 유격대원들을 모두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졸불굴의 투사들로 키워냈습니다. 투쟁이 간고하고 격렬한 것만큼 희생은 불가피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님과 함께 적으로 떠나간 아저씨들을 기다려 한밤도 지새우시고 때로는 희생된 투사동지들의 봉분 앞에서 눈물도 흘리신 위대한 장군님. 간고한 투쟁사에 갈피를 매일 4시각 체험하시며 성장하신 장군님의 유년 시절은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위대한 한 생을 주동한 근본 요인으로 됐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1년 365날 중에 단 하루 자신의 탄생일마저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세연년 길이 전해가자고 여기 백두산 미령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군님 탄생 50덜을 맞으며 몸소 쓰신 송시를 정갈한 돌에 정이 새겼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1993년 8월 19일에 여기 백두산 미령에 오셨을 때 성시비를 보아주셨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웅장한 정일봉을 배경으로 해서 성시비를 아주 잘 세웠다고 만족해 하시면서 이제 여기 새겨져 있는 풀이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자 한자 다 읽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와 풀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이 성시를 쓰시게 된 데는 정말 많은 사람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탄생 50덜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흰눈이 수북이 내려쌓인 정문을 바라보시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에도 눈이 많이 왔을 거라고 50년 전 그 해에도 정말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시면서 나는 요즘 백두산에 가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다고 흰눈을 떠이고 서 있는 정일봉도 보고 싶고 서백수의 물소리도 듣고 싶다. 그리고 미룡의 쫑한 샘물도 마셔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정일 동지는 서백수 물소리와 총포성을 들으며 자라고 또 미룡의 샘물을 마시며 군복자락에 안겨 성장했으니 그는 확실히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난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백두산은 김일성의 백두산이며 김정일의 백두산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월 16일 아침 수령님께서는 오늘은 김정일 동지의 생일 50덜이 되는 날인데 나는 언제부터 그에게 무엇을 선물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왔다고. 그러다 오늘 아침에야 성시 한 수를 지어주려고 했다고 하시면서 정말 침중에 깊이 묻어두셨던 칭송의 글발을 걸어 골라서 한자로 된 불멸의 성시를 정성 담아 한자 한자 쓰셨습니다. 백두산정 정일봉 서백수화 벽계루 광명성탄 50조 개찬문무 충협이 만민칭성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구절구절을 다시금 새겨보시고서야 붓을 놓으신 수령님께서는 나는 한평생 혁명을 해오지만 오늘처럼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것은 김정일 동지의 용도 밑에 우리 혁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 일꾼들이 이 한시에 대한 풀이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헤아리시고 몸소 이렇게 풀이시까지 그 한자 한자 써주셨습니다.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서사 있고 서백수 푸른 물은 그 위쳐 흐르느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힘들신가 문모충여 경비하니 모두 다 오르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 땅을 뒤흔든다. 수령님께서는 정말 그 수많은 한자어 가운데서 이렇게 주옥 같은 42자의 지배가시오 몸소 성시를 쓰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 성시 쓰셨을 때 이제 수령님과 장군님 사이에 정말 이런 가슴 뜨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2월 16일을 맞으며 내가 지은 성시 한 수를 이제 보내니 받아줘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수령님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아직 수령님께서 지으신 성시를 받을 만큼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당주학년의 조직비서는 내가 지은 성시를 받을 자격이 되고도 남는다고 힘써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수령님께서 쓰신 성시가 장군님께 전달되게 되었고 정말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쓰신 성시 광명성 찬가. 오늘도 광명성 찬가는 백두산 미령 고향집과 더불어 또 한 분의 백두산 장군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 백두의 혈통과 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있음을 소리 높이 전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18일에 우리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여기 고향집에 오셨습니다. 이날 일꾼들과 강사들이 정말 장군님께서 고향집에 처음 오셨는데 이제 배경해서 사진 한 장 남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을 드렸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2월에 백두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설경을 더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겨울에 다시 와서 사진도 찍고 설경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 번째로 미룡을 찾아주신 곳은 2000년 3월 22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두산 미룡 고향집 보면 이 앞에 이렇게 조약돌도 다 깔아놓았고 양옆에 유리석류로 된 김정이라 화분도 다 놓았댔고 여기 장군님 탄생을 알리는 표식들도 다 있었습니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다 출렁하셨습니다. 다 원상 보존에 지장을 준다는 거, 그리고 답사자들이 고향집을 다 알고 오는데 왜 그런 표식줄을 세웠는가 하셔서 결국은 장군님 고향집 앞에 세웠던 표식주가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아마 어느 나라 사적지를 다 돌아봐도 이렇게 표식주가 없는 깃털집은 우리 장군님 탄생하신 이 고향집 뿐입니다. 이날 일꾼들과 강사들이 이번에 많은 장군님께서 12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시어 이 고향집 배경해서 덕사진 한 장 남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절절하게 청을 올렸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이 어려운 속에서 다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향집 앞에서 사진을 찍겠는가고, 내가 고향집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우리 인민들이 나를 욕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될 때 그때 다시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정말 뜨거운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 장군님 고향집에 다시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여기에서부터 60리, 70리 밖에 있는 그 삼주연 대기념비와 청봉수경지에까지도 이제 여러 차례 오시면서도 우리 고향집에 다시 오시지 못하시다나니 장군님 한평생 정말 자신께서 탄생하신 이 고향집 앞에서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남기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역사적인 군마 행군길에 오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단 몇 걸음만 내짚으시면 백두산 미령 고향집들에게 들어서실 수 있었지만 우리 장군님 한생토록 안고 오신 그 염원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오시 이 고향집 마당가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불같이 끌어섰는 그리움 마음속으로 애써 누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염원, 애국염원을 다 풀어드리고 조국을 안고 인민을 안고 고향집들에게 떳떳이 들어서리라 굳게 마음 다지시며 사령부 깃털집으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가장 가깝게 보인다. 구름 위에 숲이 있고 숲 위에 산이 솟아 따뜻이 감싸주는 고향집. 여기서는 별들도 가장 낮추 떠 있다. 유난히도 밝은 빛 뿌리며 큰 별, 작은 별, 애기 별들이 지붕 위에서 웃고 있는지. 고향집이여, 너의 의진, 너의 빛을 받아 조선의 하늘이 높고 조선의 정신이 높고 우리 인민의 기계 높은 곳이니 그래서 온 세상이 머리 들어 너를 우러러보는 것이리. 오 집이여, 백두의 넉과 백두의 강의성과 백두의 천계를 모두 지니고 세계의 상상봉에 높이 서 있는 조선의 고향집, 혁명의 고향집이여. 저는 12년 전부터 여기 백두미령 고향집을 찾고 있습니다. 매번 월정마다 이 구나무들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중한 국보라고 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의 말씀에 참뜻을. 오늘 여기 재봉소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수호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결사관찰하기 위하여 투쟁한 항일의 여대원들의 그 투쟁 정신, 불굴의 혁명 정신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자 고향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면서도 자신께서 탄생하신 백두미령 고향집엔 문패마저 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 이 고향집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우리 장군님은
한평생 우리 이민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인류의 대성인이시라는 생각으로 백두의 속에 적된 우리 혁명을 지켜주고 구원해준 혁명의 고향집이 억척의 정신적 기둥으로 솟아빛나는 백두산 미령. 여기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불변 진도가. 그 길은 항일의 선열들이 앞장에서 걸은 길. 오늘은 우리 세대가 걷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가고 가야 할 길. 우리의 리상이 잇따 있는 백두의 행군길이었습니다. 비록 칠판도 채골상도 따로 없지만 여기에는 걸음마다 간구했던 항일전의 나라를 선열들이 피와 녹수로 쓴 삶과 투쟁의 진리들, 대를 이어가며 계승해야 할 백두의 혁명 정신을 뜨겁게 새겨주는 백두산 대학 혁명 교재의 한 페이지가 역력히 씌워져 있습니다.